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LG가 휴대폰 사업,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95년에 시작했으니까 26년 만에 철수를 결정한 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단말기 자체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판매량이 좋지 않고 실적 부분에서 결과물이 나빴기 때문에 철수를 결정한 거죠. 장고 끝에 국내 제조사는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남은 거죠. 경쟁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영향은 아닐 텐데 그래도 MC파트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회사가 다른 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는 피처폰 때는 LG 폰을 좀 더 좋아했어요. 이제 삼성보다는 LG나 스카이 제품들이 조금 더 젊은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옛날 LG 최초의 폴더폰이라든지 아이북 시리즈 이런 걸로 가면은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구독자분께서는 쿠키폰 정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싶어요. 저는 이 VX7000을 되게 갖고 싶었어요. 이건 국내 출신 아니고 미국에만 출시했던 건데 어릴 때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 나중에 이거를 샀어요. 거기다가 LG의 주요 시장이 북미였는데 정확히는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점유율이 3위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요런 것들, 요런 메시징 폰들로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10밀리언 셀러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요런 거죠. 초콜릿폰이라든지 샤인폰 이런 것들 10밀리언 셀러 10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LG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건 스마트폰 시장으로 오면서인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로 맥킨지 컨설팅을 받아서 스마트폰 시장보다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피처폰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분석을 들어서 LG가 진입이 좀 늦었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 스마트폰들은 계속 LG가 출시를 해왔어요. PDA 폰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늦었지만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요 안드로 1을 출시를 했었죠. 요건 아마 실제로 써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올라가서 쿼티 키패드가 나오는 요게 2011년에 출시가 됐었고 요게 2021년에 출시된 LG의 마지막 스마트폰 윙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철수를 발표한 날에 LG 롤러블 상소문 에디션이라고 많이들 불렀던 그 제품의 전파 인증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실기 사진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LG 안드로이드 폰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쿼티 키패드가 나타나는 그래도 이때는 이게 흔한 폼팩터였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드웨어가 흥미로운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이에 시기상으로 중간이라고 하면은 G3 내지 G4 정도가 될 텐데 G3도 하드웨어가 가장 큰 특징이었죠. Q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굉장히 선명한 화면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발열과 속도는 좀 아쉬웠던 제품인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LG 제품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보이는 것 같죠. 하드웨어가 재밌는 제품들을 스마트폰 시대에도 계속 만들어 줬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했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그쪽에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죠. 하드웨어적으로도 항상 호평만 받았던 건 아니지만 하드웨어라는 거는 단가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만드는 건 메커니즘 자체의 단가도 그렇지만 뭔가 움직이면은 고장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안에 FPCB 케이블이 끊겨가지고 버튼이 안 눌릴 수도 있고 흔들려서 잡음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 비용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경쟁력이 썩 있지 않았던 것이 LG 스마트폰을 계속 만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LG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사업 매각 쪽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특허나 인력 등은 매각을 하고 싶지 않아 해서 타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죠. 어쨌든 LG 폰들은 7월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물론 남아있는 재고에 한해서 더 이상 생산은 안 할 거고요. 지금 이미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제품들 V50S나 벨벳 윙 이런 것들은 아직 AS 기간인 2년 안 끝났죠. 그런 제품들은 AS 계속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11 업데이트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약정 끝나기 전까지는 걱정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활발하게 운영될 때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인프라 운영이 제일 중요한 LG페이 같은 것도 계속 제공한다고 해요. 다만 일부 소프트웨어들 Q스토리, Q렌즈 그리고 LG PC 수트 등등 몇 가지는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거 유용하게 쓰시던 분들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LG 제품 리뷰
인터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 뭐 싫은 얘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국내 모바일 사업의 한 축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니까 뭐 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 하나가 줄어드는 것도 아쉬운 일입니다. 더 오래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사실 턴어라운드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기는 하죠. 최근에 리뷰했던 벨벳만 하더라도 기기 자체는 괜찮은데 가격 책정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높게 되어가지고 실패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V60 신큐 같은 거를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것도 이미 많이 남지는 않았었지만 코어 팬들에게 실망을 줬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다 지난 얘기니까 말인데 사실 개발하는 분들보다는 위에 디시전 메이킹을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내부 사정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그렇습니다. 뭐 LG가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가전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기차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실제로 MC에 계시던 분들도 차량 전장 쪽으로 많이 옮겨가셨다는 것 같고 마그나랑도 큰 거 하고 있죠. 뭐 한쪽은 포기하더라도 차세대 먹거리를 잘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할 것 같긴 해. IoT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동하고 이런 샘플 컷들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이제 LG 폰이 없으면 뭘 넣지?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LG 딱지만 붙이는 거라도 스마트폰 라인업이 최소한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기업의 구색 맞추기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 키보드 이런 거 있죠. 그거 괜히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건 나중에 돼 보면 알겠죠. 뭐 한동안 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윙이나 벨벳을 홍보물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화통부터 시작해서 프리웨이, 사이언, Y 들어가는 사이언, 옵티머스, G 시리즈, V 시리즈까지 26년에 걸친 LG 모바일의 역사에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뭐 지금은 끝이지만 LG 같은 대기업은 또 모르는 거예요. 뭐 다시 만날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LG 가전제품은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요. 슬픈 일이지만 너무 슬프지 않게 인사하고자 합니다. LG 안녕.